예, 동북아 평화번영 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26일날 카터가 방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어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방북한 내용이 좀 나왔을 텐데, 이 주요 내용부터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 그 방북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육자회담 수석 대표, 그다음에 그 박의춘 외무상 등 북의 이제 고위 간부들을 만나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많은 관심을 끌었던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엘더스 그룹의 이제 성원 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걸로 따르면 편지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북의 그 고위 관리가 직접 이제 낭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뭐 다 밝힌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그 중에서 이제 남쪽에 얘기할 그런 이제 내용인 것 같은데,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은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 육자회담 다른 당사국과도 언제든지 모든 주제를 놓고 사전 조건 없이 협상할 용의가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언제든지 만나 모든 주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뭐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상회담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와 다른 뭐 기자회견 또 다른 내용들이 있나요? 예. 그 일단 지금 방북 그 목적에 대해서 먼저 네네. 얘기를 했는데, 이 한반도의 이 평화 문제를 상의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북한의 인도적 문제,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를 이 논의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크게 두 측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로 이제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북쪽의 입장 그리고 미국 쪽의 입장을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고 서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엘더스 그룹이 방북하기 전에 중국, 미국, 한국 정부까지 다 이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입장,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쭉 이 브리핑을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북에 가서 북에 쭉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예, 북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입장을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서로가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환을 하는 그런 이제 자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거기에 그 마르티 아티사리라고 전 핀란드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엘더스 그룹의 성원으로 이제 같이 방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이 뭐 이제 분쟁 문제 해결 이런 데 좀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이것 네. 때문에 뭐 노벨 평화상도 받았다 그러는데, 이분 얘기는 지금 한반도의 이제 남북 간의 이 남북 관계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데,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는 당사자들끼리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생각에는 이 한쪽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젠 당사자들이 만나서 대화 일정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쪽은 이미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남쪽에 와서는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일정 잡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남쪽 정부에 대해서 빨리 만나서 대화를 하라라고 이제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된 거죠. 네.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도적 지원 문제는 또 이제 같이 간 분들 중에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그로 브룬트란드 전 노르웨이 총리, 이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인도적 문제와 관련해서 가서 이제 북한 뭐 주민들도 직접 만나고 관리들도 만나서 얘기를 쭉 한 것 같은데, 상황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은데 예전에 비해서 이제 좋아진 거는 유엔이나 이런 이제 식량 뭐 기구나 이런 데서 가가지고 북의 현황을 이제 보려고 하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 보여주더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북에서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차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 식량 지원을 빌미로 해가지고 와서 이제 북의 현황을 직접 이렇게 조사를 하고 가는 그런 것들이 좀 군사적인 뭐 민감한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북에서 많이 차단을 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다 보여줄 걸 다 보여준다. 근데 상당히 뭐 식량 문제도 그렇고 뭐 의료 문제도 그렇고 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미있었던 거는 이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이 이제 몇 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북한의 인도주의 문제는 얘기를 하는데 왜 인권 문제는 얘기를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네. 거기에 대해서 카터 전 대통령이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뭐 반박을 했다 그러는데, 인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생존권이고 이 식량권이다. 그런데 북에 식량 지원하는 걸 미국과
한국 정부가 막지 않았냐. 이거야말로 진짜 인권 침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그래요. 그런 이제 좀 흥미로운 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카터 방북 내용에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선 그냥 계속 관심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요거예요. 정부 관계자들도 계속 평가절하 하고 있어요. 보수 세력들 안에서는 카터가 치매 걸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예. 정도로 전 미국 대통령에게 그렇게 반발을 심하게 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 언론들도 상당히 그 부정적인 그런 이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예. 거기서는 뭐 아주 잘못된 행동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카터 방북에 대해서 좀 비난을 했고요. 뭐 미국 정부는 그냥 좀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뭐 지켜보겠다. 뭐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한국 정부나 한국의 언론들은 아주 이제 극렬하게 좀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뭐하러 가느냐. 뭐 가봐야 뭐 할 거 없다. 뭐 북한의 무슨 대변인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난. 그리고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 뭐 이런 좀 엉뚱한 이야기들로 시비를 걸거나 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남북끼리 대화를 하면 되는데 왜 제3자가 끼어드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은 네. 이 카터가 방북을 함으로써 이 한반도의 이 평화와 관련된 대화 분위기가 상당히 좀 촉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걸리는 건 이명박 정부와 국내 이제 보수 세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은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계속 빌미로 해가지고 남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쪽은 이제 지난번에 그 힐러리 클린턴 그 미국 국무부 장관이 와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남북 대화를 이제 해야 된다. 너네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카터의 방북이 그 압박의 이제 뭐 최절정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네. 이번에 갔다 와서 실제로 이제 북의 정상회담 할 용의가 있다라는 입장까지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은 이제 남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남쪽 정부에 상당한 압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비하하고 카터 방북을 깎아내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그리고 뭐 주로 이제 공격하는 게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못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뭐 북한에 그 미국인 한 명 억류돼 있는 체포돼 있지 않습니까? 뭐 선교하다가 그랬다는데 그 사람도 뭐 구출 못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아무 성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너무 일찍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만났어요? 못 만났죠? 네. 아니 북에서도 최고 지도자 못 만났는데 어디 감히 남쪽에 와서 나를 보려고 해 이러면서 또 안 만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워낙 자주적이시니까 왜 결국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관련 내용 뭐 청와대 쪽의 반응이라 할까요? 일단 애초에 그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기로 뭐 약속이 돼 있던 건 아니고요. 뭐 이건 이제 북에서도 북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래서 가능성은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했다가 좀 안 된 거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제 안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네. 카터 방북이 상당히 좀 못마땅하고 사실 자신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그 중국에서 3단계 제안을 하면서 네. 이 육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고 그러려면 결국 남북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남쪽에서는 사실 이제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절대 대화를 못한다 이런 입장인데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더 분위기를 더 만들어 놓아버리면 결국 남쪽 입장에서는 더 곤란하다는 거죠.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아마 그런 이제 거에 대한 항의 표시 일종의 뭐 항의 표시 뭐 이런 게 아니었겠나. 그래서 카터 전 대통령에게 좀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한미 FTA 뭐 한 EU FTA 처리할 때 모습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이런 남북 대화 좀 해라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고집 부릴 건 또 뭐가 있습니까? 그죠? FTA 이런 때 광우병 쇠고기 이런 때는 좀 할 말 좀 하고 좀 고집 좀 부려주고 이러면 국민들이 사랑할 텐데요. 이번 방북을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한다면요? 예, 많은 분들이 카터 방북을 통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이 성사되고 그러면서 뭔가 중대한 얘기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에 비하면
내용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북쪽의 입장들이라는 것도 사실 기존의 입장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그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거였고, 저는 사실 카터 전 대통령이 아직 보따리 다 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방북 목적이 이 당면한 이 한반도의 현안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 게 목적이었다면 사실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도 사실 성과를 내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보다는 오히려 좀 전략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닌가. 지금 미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고립돼 있고 공격을 받고 있고, 뭐 리비아 사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리비아라는 나라 하나를 점령을 못 해가지고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뭐 이런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뭐 이런 이제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북한과 이 대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북미 간의 관계를 재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리비아 공습이 시작됐을 때 헨리 키신저와 그 몇몇 그 미국의 이제 원로급 그 국제 문제 전문가들, 예. 네. 이런 사람들이 그 비판을 한 게 있어요. 미국이 리비아를 왜 공격하느냐? 실익이 없으면 공격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의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수정을 가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미국의 이 힘이 이 과거와는 달리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 질서에 개입하는 데에서도 상당한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이 전략을 세워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볼 때 반미 국가의 선두에 서 있는 게 바로 북한 아니겠습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잘 풀어야 나머지 반미 국가들과의 관계도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상당히 전략적인 고뇌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카터가 가서 북한의 그런 이제 입장,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그런 입장들을 좀 듣고 이렇게 좀 전략적인 대화를 하고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략적인 대화를 하고 왔다면 공개할 게 별로 없죠. 예, 그리고 당장에 뭔가 이렇게 변화할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무슨 육자회담이나 뭐 남북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갔다 온 건 아니다. 그건 이제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인 거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 북미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전략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갔다 온 게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북미 간의 모종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널 615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짚어가면서, 이게 그 방법과 연결이 돼서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좀 해설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뭐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한 26일 날 한국에 또 오신 분이 있어요. 네. 우다웨이죠. 육자회담 중국 측 수석 대표인데요. 네. 예, 한국을 왜 오셨을까요? 이 절묘한 시기에 네. 딱 또 일치한 시점에서 왔습니다. 근데 네. 우다웨이 그 중국 측 수석 대표가 지금 북의 그 김계관 제1부상과 중국에서 이제 만나서 회담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중 간에 이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남쪽을 찾아온 게 아닌가. 그래서 육자회담을 실질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이제 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재밌는 거는 남쪽 정부에서 완전히 찬밥 취급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천영우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만나려고 회피하다가 날짜를 이제 넘겨가지고 하루 늦게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유는 뭐 아까 이제 카터 전 대통령 대우한 것과 뭐 비슷하게, 지금 사실 대화하기 싫은데 자꾸 미국에서 오고 중국에서 오고 대화를 하자고 하니 싫죠. 대화하기 싫으니까 피하는 거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다웨이가 와서는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이 3단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남북 대화를 빨리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은 뭐 비공개여가지고 뭐 공개된 건 없습니다. 네. 자, 지난 22일 날 채널 615 방송 중에요. 북에서 이 대북 전단 살포와 총탄 발사, 저희 접경 지역에 총탄 오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남쪽에서 급하게 둘러쳤다고는 하지만, 이 항의하는
통지문을 북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서 내용을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 관련 내용을 지금이라도 조금 소개를 시켜주시죠. 예, 뭐 딱 하필이면 또 저희 방송하는 중에 그게 발표가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전단 살포에 대해서 그 조준 격파 사격을 하겠다라고 그 전에 이미 이제 경고를 했었는데 그 네. 경고가 나오니까 이 반북 단체들이 기습적으로 전단을 살포하지 않았습니까? 비공개 네. 몰래 가가지고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에서 새롭게 이제 그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그런 식으로 기습적으로 뿌리니까 우리는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를 타격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뿌렸다고 그러죠. 네. 오늘 아침 9시 반에 뿌렸다고 합니다. 오늘 또 대북전단 살포 강행을 했어요. 근데 비가 오고 바람도 남쪽으로 불고 그래서 뭐 다 엉뚱한 데로 날아갔을 것 같긴 한데 좀 걱정되는 건 이제 북에서 이제 엄포를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뿌리는 그 시점에 그 장소를 바로 타격하는 건 아니지만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를 타격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그 통보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뿌린 거니까 아마 타격을 실제로 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되고 정말 남쪽이 이런 이 피해를 받지 않고자 한다면 이런 이제 삐라 살포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리종혁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의 그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고 하지요. 예. 예. 제사 언론이라고 해서 중국 내에 있는 영어로 이렇게 된 언론. 네. 예,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우리 문순 씨 도지사님께서 관심이 아주 많으실 텐데. 예, 금강산 관광 제기하자라고 도지사 되자마자 말씀을 하셨는데 자, 북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북에서 금강산 관광의 그 현대아산이 지금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박탈을 하고 다른 이제 다른 나라, 다른 업체들과 이제 계약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제법상 뭐 말이 안 된다, 남쪽에서는 그렇게 막 떠들었죠. 근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이제 밝힌 건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은, 지금 금강산 관광을, 그, 현대 아산 쪽에 이렇게 일임을 해서 잘 하고 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게 막히지 않았습니까? 막혀서 2년 이상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이 시설물들이 2년 이상 방치가 되면서 이게 다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집도 사람이 안 살면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시설들이 망가지는데 이걸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남쪽은 어차피 지금 당국의 방해로 인해서 계속해서 뭐 회담도 안 되고 관광 재개도 안 되고 도저히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이제 차원에서 한 거고 나중에 현대아산이 다시 관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저히 기다리다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한반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간단하게 전망을 해보면요. 예, 일단 그 미국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북미 간의 대화가 상당히 물밑으로 많이 되고 있고 좀 물 위로 올라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카터가 방북을 하고 와서 북의 입장들을 충분히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미국에 갔으니까 가서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서 서로 이해도 좀 더 깊어지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이명박 정부죠. 이명박 정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카터 방북이나 뭐 우다웨이 방한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여전히 막혀 있다. 그래서 이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계속 빌미로 해가지고 남북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게 기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하나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도 다 물갈이를 하고 내각도 다 물갈이를 하고 뭐 한나라당 지도부도 다 물갈이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런 이제 타격을 입은 조건에서 대북 정책을 전환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는 사실 그 교체되는 상황을 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인물들이 싹 교체가 되는데 더 이 반복적인 사람들이 된다면 이건 싹수가 없구나. 예를 들어 내가 교체를 하는데 현인택을 그대로 유임시킨다. 그러면 남북 관계는 더 강경하게 가겠구나. 뭐 이런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자기 살 길을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대화에 나서는 것만이 모두가 사는 길이라 생각하고 좀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좀 사실 뭐 기대한다고 안 될 거라는 거 저도 알지만 그래도 뭐 기대는 또 해봅니다.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